네,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특검이 김건희 씨에 청구한 구속영장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네, 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향후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시작이 됐고 2시 반에 끝났는데 발부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어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4시간 정도 좀 넘은 시간 동안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비교적 좀 일찍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예.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정 가까운 시간에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일단 그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에 성공을 했고 더불어서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 증거인멸 시도가 추후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특검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적시된 혐의가 아니지만 당일에 전격적으로 이 서희건설의 자수서라든지 아니면 실물, 목걸이를 제시를 함으로써 법원 입장에서는 모조품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까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특검 측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원래 부부가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불문율을 깨고 함께 동시에 구속이 된 상황인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일가족이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가족을 다 뭐 일시에 구속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의 관례이자 관행인 것도 사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대로 지금 뭐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3가지 특검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이 되면서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씨 역시도 본인이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혐의가 16개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3가지로 추렸음에도 이 부분의 혐의점이 좀 짙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범죄의 주축이 돼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김 씨가 뭔가 방조 내지는 조금 동조하는 그런 정도의 범죄였다라고 한다면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보기에는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김 씨 이 홀로 스스로 그 당사자를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 내지는 본인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측면이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이 됐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토 목걸이 그 부분인데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그 나토 목걸이 관련해서 그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받았고 심지어 그 목걸이의 진품에 대한 실물도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특검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왜 중요한 건지 일단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고 소명이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을 할 때 보는 2가지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대통령일 때 어쨌든 부인의 신분에 있었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보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 발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예. 증거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저해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행동을 했다 내지는 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이제 법원으로서 납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 특검 측의 전략인 것인데 그것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일에 목걸이 실물과 모조품 그리고 서희건설에서 이걸 내가 구매했고 김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자수서
3법까지 준비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정말 만만의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3가지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특검 측의 수사를 방해했구나. 특검 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수사의 행동들을 좀 혼선을 초래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모조품까지 이곳에 놓으면서 증거인멸의 행동, 준하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추후에도 관계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맞추기를 하거나 이런 목걸이나 샤넬 가방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품들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법원은 이번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도망가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는 100%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선상에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인식했을 것이고 이것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면 앞서서 그런데 언급해 주셨지만 특검에서는 그 청구서에 그 목걸이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물이 있었고 그것 또한 기재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떤 특검의 전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 측에서 만약에 이 서희건설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도 있지만 혹시나 자수서가 들어올 것을 알았다라든지 아니면 모종의 일종의 교류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 당일 내지는 뭐 그에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우리가 좀 공개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측에서 더는 반박을 할 수 없도록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서를 애초에 20쪽가량을 제출을 했다가 추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800쪽가량까지 의견서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그 자료는 뭐 김건희 씨 측에서 김 씨 측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보도라든지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 정보에 한해서 우선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임박해서 가장 스모킹건이자 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수서와 실물들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제시했는데도 김건희 씨는 또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판사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목걸이 받았느냐.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피의자의 심리상으로도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해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확연히 낮아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진술을 전격적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보다 소명을 넘어서서 입증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들을 가지고 김 씨에 대해서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해서 자백을 할 가능성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처럼 만약에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내가 뭔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짙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뭐 정치적이거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그냥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봤을 때에는 증거가 명백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범죄의 혐의성이 짙다. 즉 유죄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부인하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효한 판단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형 선고의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나토 순방 때 그 고가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당시 이제 영부인 신분은 맞지만 또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성을 특검에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뇌물죄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충족이 돼야 되고 이제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예.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황적으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준 사람도 아니다. 그거 대가성 없었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내가 받지 않았다 내지는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라든지 어떠한 이익이 어떻게 공여가 됐고 그 이후 시점을 통해서 전후로 해서 어떠한 모종의 이익이 건너간 것이 대가적으로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김 씨 관련된 이 범죄 혐의들 관련해서는 이미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제공을 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왜 건넸느냐, 무엇을 바라고 건넸느냐, 실제 이 대가로서 회장 사위에 대한 인사가 오고 간 대가로서 오고 간 정황이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통일교 관련된 뭐 샤넬백이라든지 목걸이 관련해서도 통일교가 그 전후로 해서 뭔가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해서 얻어낸 것이 있는지 얻어낸 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바라고 요청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희건설 측에서는 그걸 3년 전에 받고 줬다, 그리고 다시 받았다라고 자수서에 썼잖아요. 지금 이 자수서를 제출한 배경, 시기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서희건설 측에서 이것에 대해 부인하고 그리고 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폐하고 은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의 가능성은 서희건설에 대해서 특검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스모킹건이라고 볼 정도의 물증이 확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 측에서도 압수수색 이전에 건물을 다 폐쇄하고 뭔가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증거라든지 그 정황들을 없애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두 번째 가능성은 서희건설 측에서도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김 씨에 대한 구속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특검의 수사 의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여기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감형을 받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협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수사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조금의 유리함을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심경의 변화 아니면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그 최후 진술에서 5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이 속상하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이런 말들도 그 2009년부터 12년 그 사이에 도이치의 주가 조작 그 문제를 좀 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세 가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된 로비 의혹 사건인데 그런데 이 뒷부분의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쨌든 당선인 신분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 씨 측에서 과거에 내가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까지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 것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최후 변론, 최후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나의 그냥 심경을
밝힌다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명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은 뭐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결혼 전후든 무관하고 이것이 뇌물죄처럼 공직자의 신분이라든지 그러한 공직자라는 직위를 요하는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김건희라는 이 개인으로서 판단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좀 들춰지는 것 아니면 결혼 전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속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경의 피력, 심경을 밝힌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수사의 동력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거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인테리어 업체죠. 21g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단 말이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특검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또 밝혀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인데 예. 이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관저 이전 관련해서 21g이라는 사무실 그리고 이 21g을 운영하는 대표의 뭐 주거지 등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특검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관저 이전이라든지 증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자격 업체가 관여를 함으로써 예.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g이라는 이 업체의 경우에는 과거에 김 씨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온 기업이고 그리고 이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을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관저 이전이나 증축 관련해서 어떤 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곳은 사실 그냥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 계약으로 한 업체 그것도 이러한 정부 관련된 보안 시설을 맡아본 바 없는 업체가 맞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떠한 수의 계약서라든지 당시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체결됐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성으로서 계약이 체결됐다라든지 이런 정황 증거들이 수집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21g 대표 그리고 김 씨 또는 윤 전 대통령과의 모종의 거래, 대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범위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단 말이죠. 이건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해서 전산자료 제출을 좀 협조받기 위해서다라고 전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일단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올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혐의점이 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물론 명태균 씨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예. 일단은 이 공관위원장이었던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실제 통화도 했었고 그리고 이야기가 오가서 또한 거기에 김 씨도 김건희 씨도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사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점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공천 개입이 어떠한 대가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내 금전으로 활용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가 인사를 좀 특혜를 줬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고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 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의도 당사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자정쯤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대기하고 있던 남부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혜는 없다고 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수감 절차 밟고 그리고 생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독방에 있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금 뭐 샤워 시간이라든지 운동 시간을 뭐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사실 이제 예우 내지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수감되어서 먹는 것이라든지 수감을 하기 위한 그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소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대기할 때에는 저런 입소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수의를 입지도 않고 내 복장 그대로 대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입소 절차는 다릅니다. 우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내 번호표 이렇게 가슴 부분에 다는 번호도 발급이 되고 그리고 신체 검사도 이제 정밀 신체 검사가 진행이 돼서 혹시나 뭐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약품을 숨긴 건 없는지 다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의를 입고 머그샷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2평 남짓 되는 공간에 독방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다라고 들려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또 고려 요소가 됐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김 씨도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나 몸 아프다 아니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예. 지금 남아있는 혐의가 16가지 중에 뭐 대부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16가지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수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도 김 씨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오늘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소환을 할 텐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되고 계속해서 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전략을 쓴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음으로써 그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제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관련해서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